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저 삼성전자 영상을 좀 찍어드릴 건데, 와, 이게 만약에 오늘 자리에서 이 21선을 돌파를 해준다? 라고 했을 때는 좀 아주 강력한 게, 반전 흐름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단기적으로 21선을 언제 돌파했다가 무너졌죠? 당연히 이 흐름을 보면, 요때. 요때 이제 엔캐리 트레이 자금이 이탈하면서 급락이 나왔다가 급등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요거를 깨준 자리가 어디요? 요 자리죠. 얼마요? 8월 21일. 8월 21일, 9월 21일, 10월 21일 거의 한 70일, 80일 만에 다시 한번 21선을 돌파하냐 못하냐 지금 요 구간에 좀 들어와 있습니다. 만약에 21선을 돌파해준다라고 하면 우리는 기술적 반등 구간을 6만원 중반까지 쭉 열어두고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5위평과 22평 사이에서 놀다가 돌파해주는 흐름 좀 지켜봐야 될 겁니다. 자, 일단 제가 삼성전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지금 기회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일단은 신용을 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때 신용 매도 물량이 많을 거예요. 그 물량을 외국인들이 받기 위해서 이렇게 올리진 않을 거다. 어차피 주가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은 지금 여기에 이렇게 들고 있는 신용 물량들이 알아서 나갑니다. 왜? 여기 물려있던 신용 애들은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빠졌을 때 우리가 보면 10%가 빠졌지만 신용은 거의 얼마예요? 1억을 사면은 추가적으로 2억을 신용으로 사기 때문에 마이너스 10%가 아니라 마이너스 30%를 맞았을 거예요. 근데 원금이 마이너스 1천만 원이 아니라 마이너스 3천만 원 맞았을 거기 때문에 이 하락에 있어서 굉장히 큰 고통을 받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을 때는 어떻게 된다?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계속적으로 반복이 좀 되면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기술적 반등은 어디까지? 61선까지 기술적 반등을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것이냐라는 질문에 저는 대차 잔고를 확인해 보면, 자, 잠시만요. 대차 잔고 보시면은 삼성전자 대차 잔고가 10월 2일부터 지금 10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계속 대차 잔고가 늘고 있습니다. 대차 잔고가 늘고 있다라는 것은 주가가 올라오는데도 대차 잔고가 늘고 있다라는 것은 대차가 뭐죠? 주식을 빌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빌리는 거예요. 자, 주식을 왜 빌릴까요? 주식을 빌린 이유가 뭘까요? 내가 주식을 6만 원에 빌렸는데 주식이 예를 들어서 5만 5천 원이 됐어요. 그럼 나는 한 주당 얼마 이득 보는 거예요? 한 주당 5천 원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매도는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고, 그죠? 어떻게 보면 대차나 공매도랑 굉장히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차 잔고가 는다라는 것은 주가가 밑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주가가 얘네들이 대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오게 된다라고 했을 땐 이렇게 많은 대차 물량들이 있죠. 그죠? 밑에 구간 보면은 거의 1000만 주에서 700원 1000만 주, 거의 제가 봤을 때 1000만 주 이상의 대차장고 아직 남아있거든요. 한 1200, 1300만 대차장고. 이 대차장고 결과적으로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1200만 주가 플러스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물량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갚아야 되는 물량이에요. 잘 봐봐요. 지금 대차장고 강하게 들어왔을 때가 6만 1300원, 6만 600원입니다. 자, 이 친구들이 대차장고 청산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6만원, 6만 1000원까지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간다 했을 땐 이네들이 뭐가 나온다? 대차 잔고를 갚으려고 할 겁니다. 빌린 주식을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갚으려면 다시 사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6만 원대 위로만 올라와주면 뭐다? 엄청난 강한 슈팅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왜? 얘네들 결과적으로 자기네들이 손해본 구간까지 주가가 올라오게 됐을 때 여기서 사면 어떻게 돼? 여기 사면은 내가 사서 끌어올리는 격이잖아요. 손실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6만원 구간, 즉 지금 구간부터 대차를 갚기 위해서 주가를 계속적으로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만원 돌파했을 때 여기 단기적으로 쇼스키즈가 나오면서 강력한 상승이 여기 6만원대 중반까지 나올 수 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텔레그램방도 보시면 알겠지만, 자, 여기 보면 제가 삼성전자 말씀드렸죠. 내가 삼성전자를 모으고 있는데 보면 지금 1000주 정도 모았습니다. 분할 매수로 모았고요. 지금 아침장 기준이요. 이 얼마죠? 58,100원 기준에서 여러분들한테 아침에도 써드렸어요. 삼성전자 분할 매수에도 이 정도 평단이다. 보통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7만원이 우리 저점이다, 바닥이다라고 해서 이 7만원 구간에서부터 몰빵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7만원 구간 몰빵하고 7만원 구간 이탈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주식 팔아서 삼성전자 사고, 사다 안 되니까 어떻게 여기서부터 신용을 쓰죠.
자, 6만원 중반부터 신용을 쓴 사람들 7만원 사가지고 물 타서 평단 얼마? 67,500원 만들어 놓고, 그죠? 요거 만들어 놓고 또 6만원 초반까지 빠져가지고 여기서 신용을 몰빵한 사람들, 이 사람 평단 따지고 얼마? 6만 얼마요? 6만 3,750원 정도. 자, 재평단이라는 겁니다. 그죠? 재평단이라는 거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건 신용을 쓰지 않은 현금 계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지금 분할 매수를 시작한 거고, 사실은 5만 5천 원까지 또 내려왔으면은 저는 또 분할 매수를 샀을 거예요. 그럼 제 평단은 얼마가 됐겠죠? 한 5만 9천 원, 6만 원 됐겠죠? 그죠? 요렇게 좀 가야 되는 건데, 사실상 지금 이 평단을 만든 사람들은 7만 원부터 계속 그 7만 원 사고 다른 거 팔아서 삼성 또 사고, 결과적으로 살 돈이 없으니까 신용가에서 삼성을 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오면 제가 여기 사람들이 신용 쓴 평단까지 계산해서 제가 매수한 금액이거든요. 그러면은 주가가 올라갔을 때 이 구간에서 뭐가 나온다? 많은 신용 매도 물량이 나올 겁니다. 그걸 외국인들이 받아서 끌어올릴 거예요. 이게 가장 제가 보는 핵심적인 포인트다. 제가 읽어보면은 봐봐요.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유 있는 매수는 절대 불안하지 않다. 저도 하나도 안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저점이겠지 하면서 몰빵하고 들어가면 그때부터 뭐가 돼요? 문제가 생기는 거다. 다들 3전이 끝났다. HM이 밀렸다. 삼성의 시대는 끝이다. 20년 전부터 매년 나온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AI가 거품이어서 글로벌 빅테크들이 투자를 늘려놨는데 투자 인풋 대비 아웃풋이 엄청나게 떨어지면 투자는 계속 하겠지만 그 규모가 엄청나게 줄어들 거고, HBM 수요가 급감한다면 삼성전자에게 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겁니다. 할 말이 많지만 저는 위기는 항상 기회이고 준비된 사람에게 수익이 온다고 생각한다. 삼성이 인텔처럼 될 것? 과연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3개월 전에 삼성이, 이 말씀이요, 3개월 전에 삼성이 8만원, 9만원일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그죠? 3개월 동안 주가가 5만 5천원이 되니 위기설, 망한다는 얘기가 왜 나올까? 왜 9만원일 때는 다 말짱하던 사람들이 왜 주가가, 그죠? 이렇게 내려가니까 왜 망한다는 얘기가 나올까요? 가격 변동성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3개월 만에 회사가 망하는 상황이 생긴 걸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가격이 움직이니 사람들의 심리가 변하는 거고, 그걸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거다. 엔비디아의 HBM 일부 공급한다는데 삼성의 HBM이 문제가 있는데 정말로 그걸 공급을 받아줄까요? 대부분 문제는 해결된 걸로 보이고 기술적 반등은 6만 5천 원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오전 10시 45분에 한 얘기 그대로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단 기술적인 반등을 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대형주기 때문에 내려오고 슈팅 나오고 내려오고 슈팅 나오고 이러한 부분들이 무조건 기술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기술적으로. 왜? 단기적으로 공매도 쳤던 애들이 단기적으로 공매도 물량을 청산하는 구간, 공매도 쳤던 애들이 공매도가 단기적으로 청산하는 구간, 이러한 구간들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분할 매수하면 필수적으로 어떻게, 내 본전은 무조건 치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지 말고 분할 매수 계획만 잘 짜서 매수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금액이든 반등하는 구간에 비중 축소할 수 있으니까 모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매수 매도에 대한 전략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7만원 구간부터 분할 매수로 모아서 평단 얼마? 6만원 초중만 만들어 놓자. 이 이야기가 뭐예요? 결과적으로 이 공매도의 스키지 물량이 단기적으로 들어왔을 때 6만원 초중반은 무조건 쳐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평단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올라왔을 때 비중을 줄이면 되는 거예요. 물량을 늘렸으니까 물량을 어떻게 평단을 줄이고 올라가면 그대로 줄인 물량 먹으면 되는 거고. 아, 선생님 근데 그러면은 그냥 이때 5만 5천 원대 그냥 몰빵해서 이거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5만 5천 원에 반등할지 더 빠졌다 반등할지 아니 위에서 반등했을지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모른단 말이야. 모른다고요. 지금 우리가 이 반등 타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빠졌다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주식이라는 게 삼성전자가 과거부터, 그죠? 고점 대비 40% 이상 빠졌을 땐 뭐였다? 저점이었다는 걸 제가 통계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죠. 고점 대비 빠진 게 40%다 저점, 40%다 저점, 40%다 저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고점 대비 빠지는 포인트를 봤을 때 뭐다? 거의 저점 구간은 5만원대일 것이다. 5만원 중반. 이 말씀을 계속 드렸죠. 내가 삼성전자 지금 매수를 고민하거나 아니면 내가 신용을 썼는데 올라왔을 때 뭐 대응을 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들 혹시나 여러분들이 걱정되시거나 궁금해하시다라고 하면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제가 웬만한 사람들을 보다 죄송한데 소리를 너무 많이 질러서 오늘 아침에도 라이브로 뭐 얘기를 많이 해서
목이 좀 아픈데. 그래서 어쨌건 제가 웬만한 사람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고 저는 결과적으로 내려오면 더 살 준비를 미리 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유 있는 매수 절대 불안하지 않다. 계획이 있는 사람은요. 계획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항상 수익을 볼 수밖에 없다. 그죠? 자, 항상 우리는 주식을 할 때 뭐 해야 돼요? 계획을 세우고 해야지 여기가 저점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지금이 저점일 것 같은데 하고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또 빠지면 멘탈 나갑니다. 여기서 또 인생 몰빵, 인생 베팅 하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린 기술적 반등 구간 이후에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지, 기술적 반등 구간 이후에 주가가 하락 후에 바닥을 다시 다지는 그림이 나올지 지켜봐야 됩니다. 이거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이 텔레그램방 들어오고 제가 몇 타점 몇 타점 잡아 드릴 건데 이 타점 받는 방법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위에 번호 하나 남겨놓을 거예요. 위에 번호 하나 남겨놓을 건데 여러분들의 위에 번호로 간단하게 3전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3전.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바닥을 잡으려 하지 말고 무릎을 잡으려고 하셔야 돼요. 무릎. 제가 분할 매수한 것도 바닥을 잡기 위해서 분할 매수한 게 아니라 바닥이 어딘지 우리가 정확히 어떻게 압니까? 단기적으로 강하게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비중을 줄이면 되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분할 매수 진행한 겁니다. 혹시나 지금 3전을 분할 매수 진행할 사람들은 정말로 큰 행운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무조건적으로 3전 관련돼서는 분할 매수 타점을 무조건적으로 잡아 가시길 바라고요. 3전 두 글자 위에 번호 010-920나 6329로 남겨주시면 제가 무료로 타점 잡아 드릴 거니까 반드시 위에 번호로 3전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딱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영상 뒤쪽에 여러분들 정말로 이 히든 종목, 그죠? 세력들이 매집을 정말로 한 종목들 제가 좀 수려가지고 한 종목 가지고 왔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만 기억하세요. 23년도에 IRA 법안으로 2차 전지 폭등했습니다. 이때 미국에서 국회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하고 나서부터 뭐 금양 50배, 에코프로 30배 주가 올랐죠. 자, 24년도 하나만 기억하세요. 뭐요? 지금 바이오가 주도주죠. 미국의 생물보안법. 지금 뭐 남았습니까? 미국 대통령 서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서명되면 어떻게 될까요? 급등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영상 뒤쪽에 히든 종목 준비했으니까 꼭 생물보안법 관련된 히든 종목까지 확인하고 마무리하시고요. 자, 삼성전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평단이 우리는 지금 와 평단 진짜 높다라고 할 수 분명히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주식은요, 내가 어디에 샀건 어느 가격에 샀건 내가 산 이유와 근거가 명확하다라면 그 자리가 뭐예요? 잘 산 자리입니다. 내가 그냥 저점인 것 같은데 샀어? 잘못된 거고, 내가 고점에 샀어도 내가 그 이유에 대한 근거가 확실했다. 그리고 내가 산 이유가 정확했다 라고 하면 그 자리가 잘 산 자리예요. 물론 이건 주식의 경험에 있어서 잘 산 자리긴 하죠. 내 기준대로 샀으니까. 근데 이제 주식의 고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자리가 잘 못 산 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초보와 중수와 고수가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매수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평단에 크게 연연하지 마세요. 잘 투자하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된 평단 어떻게 잡아야 될지, 어떻게 주식으로 이제 기법, 이 차트 분할 매수 기법을 써서 제대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정리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위에 번호로 3전 두 글자 남기셔서 구독자 1,400명 정도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텔레그램 방 3전 두 글자 쓰셔서 입장하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거 꼭 체크 한번 해보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과 제가 차트 보는 이러한 기법들 정리한 거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마지막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히든 기법 이게 뭐냐면요,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1선과 224일선 장기 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이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누출해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 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원 아니 200만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9201. 자, 6329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발 꼭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놨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상당히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